현재 이란이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미군 기지 27곳에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37년 동안 철권 통치하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 현장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근처 바레인 국가안보 건물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카타르 아르데이드 공군기지에도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오전 발표했습니다. 미군 기지 27곳과 이스라엘 텔로프 공군기지, 텔아비브 이스라엘군 사령부, 주요 방위산업단지를 공격했다. 이틀째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중구사령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다. 주요 전투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주장은 다릅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점령된 영토와 미국 테러 분자들의 기지들을 향해 곧 가해질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살인자로 지목했습니다. 보복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대한 범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군이 걸프해를 항해 중인 선박들의 통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동맥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지나는 핵심 통로입니다. 가장 좁은 곳이 폭이 3km에 불과합니다. 이란군이 수백 척의 고속정으로 선박을 납포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쉽게 봉쇄가 가능합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위협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전히 봉쇄하지 못했습니다. 돈줄인 원유 수출도 막혀 이란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란으로선 최후의 수단까지 쓰는 셈입니다. 최근 이란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란은 미국을 이렇게 증오할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3년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이란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민주선거로 뽑힌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영국 석유회사가 이란 석유를 독점하던 구조를 깨려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비밀공작 아약스 작전을 펼쳤습니다.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친미 팔레비 왕조를 복원시켰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친서방 정책을 폈습니다. 급격한 서구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전통을 무시한 개혁에 국민 불만이 쌓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비민주적 복제가 이어졌습니다. 1979년 드디어 이슬람 혁명이 폭발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신정일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란은 친미국가에서 반미국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해 12월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에 점거했습니다. 미국인 외교관과 직원 52명을 억류했습니다. 이유는 망명한 팔레비 국왕이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신병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인질들은 44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1980년부터 8년간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적인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1988년 7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미 해군 순양함 빈센스호가 이란 민간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했습니다.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사과나 책임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2020년 1월 트럼프 일개 행정부가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으로 살해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이란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겨우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이제 하메네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1989년 초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성직자 회의가 후계자를 선출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였습니다. 그는 이란의 2대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결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반미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핵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기득권만 챙겼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메네이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3,117명이 학살됐습니다. 최대 7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경고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교수형을 집행하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 2026년 1월 24일 미국이 대규모 함대를 이란에 파견했습니다.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체 수단을 찾았습니다. 무역법 301조가 그 대안이었습니다. 2월 23일 이란 외무부가 합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미국과 회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가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하메네이와 수뇌부 제거, 핵개발 프로그램 원천 차단, 반정부 시위 세력 지원입니다. 테헤란 중심고 지하 요새에 항공폭탄 30발을 투하했습니다. 자택 벙커에서 회의 중이던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파크푸르, 국가방위위원회 위원장 샹카니도 함께 숨졌습니다. 하메네이의 딸, 사위, 손주, 며느리도 사망했습니다. 3월 1일 이란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헤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순교했다. 40일간 전국민적 추도기간과 일주일간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는 흐느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지금 중동은 정면전 위기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 내내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 폭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산업과 핵시설 타격 외에 혁명 수비대 지휘 체계를 뿌리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급력이 21세기 들어 발발한 모든 분쟁을 합친 것에 필적할 것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임도 치솟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필요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중동을 배랑으로 몰아넣었다. 유럽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왜 싸우는가? 1953년 CIA 쿠데타 지원, 1979년 이슬람 혁명,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1988년 민간 여객기 격추, 2002년 악의 축지모,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70년 넘게 쌓인 증오와 불신입니다. 하메네이는 37년 철권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